삶의 가장 큰 선물이 노년에 내려졌을 때 그것이 사형 선고가 될 수 있을까요? 수백만 명이 기다리는 기적이 한 가족에게는 저주가 된다면요. 오늘 우리는 56세 여인의 불가능한 임신이 연쇄적인 비극을 불러일으킨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 고통에 무너진 정신, 그리고 간 묻힌 무덤 앞에서 한 맹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바꾼 맹세 말이죠. 마음을 단단히 잡으세요. 지금 듣게 될 이야기는 인간 정신의 힘과 구원의 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할 것입니다. 운명의 첫 번째 일격은 박 씨에게 갑작스럽게 닥쳤습니다. 텃밭에서 습한 흙 냄새를 맡으며 일하던 중이었죠. 등줄기를 따라 불길이 솟구쳐 오르며 56세의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통은 낯설고 사악하게 아랫배에 뭉쳐져 억눌린 신음소리를 터뜨리게 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고통이었죠. 평생 동안 충실하고 익숙했던 그녀의 몸은 갑자기 적대적이고 낯선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녁에 엄격한 규칙과 현실적인 논리를 중시하는 남편 초혜 씨가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누워있는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는 단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죽음은 조용히 찾아와서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법인데 당신은 시들기는커녕 오히려 꽃처럼 피어났잖아. 살도 붓고 얼굴에 핏기도 돌고. 그를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에 담긴 공포를 보지 못했고 그녀의 세상이 산산이 조각나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젊은 간호사 김 간호사에게 가는 것이 상황을 명확히 해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천둥이 치는 것처럼 엄청난 명확성이었죠. 진찰과 검사 결과 확인 후 김 간호사는 눈을 들지 않은 채 박 씨의 인생을 두 동강 낼 말을 내뱉었습니다. 박 선생님, 치명적인 병은 없으세요. 임신하셨습니다. 거의 4개월 되셨고 쌍둥이입니다. 진료실 안에 공기가 무겁고 끈적해졌습니다. 박 씨는 멍하니 의사를 바라보며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임신이라니, 56세에 쌍둥이라니. 그것은 악의적이고 터무니없는 농담처럼 미친 사람의 헛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건 오진일 거예요. 그녀는 속삭였지만 김 간호사의 차가운 어조는 희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진이 아닙니다. 100만 분의 1 확률로 일어나는 일이 당신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녀는 어떻게 보건소를 나왔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흐릿하고 적대적인 얼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모든 돌멩이 하나하나까지 익숙했던 마을길은 이제 그녀의 개인적인 악몽을 위한 배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앞에는 어둡고 느릿한 강 위로 놓인 다리가 보였습니다. 생각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구원적인 생각이었죠. 한 걸음만, 단 한 걸음만 내디디면 수치심, 두려움, 이 상상할 수 없는 짐 모두 무심한 물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난간의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대는 듯 했습니다. 아래 잿빛 강물에는 회색 하늘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마지막 힘을 내서 그때 찢어지는 듯한 비인간적인 외침이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최 씨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본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 절망,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달려와서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가장자리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그녀를 끌어안았고 그 순간 익숙한 세상이 돌이킬 수 없이 무너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말이죠. 두 번째 일격은 다 자란 딸 최나래가 가했습니다. 몇 달 동안 최 씨 부부는 세상으로부터 비밀을 숨긴 채 불안하고 긴장된 침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노년이 취소되었다는 생각에 익숙해지면서 다시 숨쉬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배가 넉넉한 옷으로도 더 이상 가릴 수 없었던 어느 일요일,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나라에는 여느 때처럼 집 안으로 쏜살같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된 활기, 비싼 향수, 그리고 오은 듯한 딸의 애정이 뒤섞인 모습이었죠. 아빠, 안녕하세요. 잠깐 들렀어요. 도와주실 일이 있어서요. 그녀는 아버지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방 안을 훑다가 어머니에게 멈췄습니다. 1초, 2초. 나라의 얼굴에 있던 미소가 굳어지더니 녹아내리는 촛농처럼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가짜 따스함으로 빛나던 그녀의 눈은 가늘어지더니 두 개의 얼음장 같은 틈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박 씨의 불러온 배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얼굴은 혐오감으로 창백하게 질린 가면처럼 변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그녀는 쏘아붙였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쇠붙이 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나이가 있잖아요. 완전히 미친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최 씨는 아내를 가로막으며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는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성가신 파리를 쫓아내듯 아버지를 뿌리쳤습니다.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독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영혼을 생각해야 할 때 아이를 가지려고 하다니 창피해요. 쓸데없는 짐을 저한테 떠넘기지 마세요. 저는 제 인생을 꾸려야 해요. 당신들의 망나니들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나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 씨의 가슴을 후벼 파며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 아름답지만 사악한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뱀을 품에 안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차가운 고통의 굴레가 그녀의 배를 짓눌렀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참을 수 없고 날카로워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몸 안에서 불이 붙는 듯 했습니다. 박 씨는 비명을 지르며 손으로 벽을 붙잡고 천천히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상태가 안 좋아요. 119에 전화해요. 그녀는 의식을 잃어가며 신음했습니다. 남편은 공포에 질려 그녀에게 달려갔고 그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르잖아. 예정일이 아니었는데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누르며 횡설수설했습니다. 박 씨는 다시 비명을 질렀고 인간적인 고통으로 가득 찬 그 비명은 집안의 다른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 불가피한 재앙을 예고했습니다. 비극의 세 번째 막은 차가운 수술실 조명 아래에서 펼쳐졌습니다. 시내 병원까지 가는 길은 공포로 얼룩진 흐릿한 기억이었습니다. 들것에 실려 수술실 문 앞에서 박 씨는 잠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흐릿한 고통으로 가득 찬 그녀의 눈은 남편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을 잘 부탁해요. 여보, 버리지 마세요. 그녀는 숨을 내쉬었고 그녀의 손은 힘없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최 씨에게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그것은 짙고 끈적한 공포의 덩어리로 변했습니다. 의학과는 거리가 먼 그였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일찍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요. 7개월. 그 단어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벽 너머에서 의사들은 새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진행되었고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두 개의 작고 쭈글쭈글한 몸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56세에 이런 짓을 한 거야? 정신이 나갔어. 젊은 외과 의사는 장갑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살아남는다고 해도 병이 있을 거야. 점쟁이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의 동료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박 씨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깨어났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들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몸, 그녀의 찢겨진 몸은 싸우기를 거부했습니다. 모니터가 평평한 임종을 알리는 신호음을 울렸습니다. 20분 후 박 씨의 심장은 영원히 멈췄습니다. 아내의 사망 소식과 아이들의 끔찍한 진단, 한 아이는 심각한 심장질환, 다른 아이는 거의 아무것도 볼 수 없음, 초혜 씨를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뇌는 현실을 감당할 수 없었고 그냥 꺼버렸습니다. 며칠 후 나래가 장례식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그에게 왔을 때 그녀는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빠, 엄마 장례식을 치러야 해요. 그녀는 초조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초혜 씨는 돌아섰고 그의 눈에는 맑고 순수한 기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래야, 무슨 소리니? 엄마는 할머니 댁에 갔어. 곧 돌아오실 거야. 밖에 햇살이 얼마나 좋은지 봐. 가서 산책이라도 하렴. 곧 학교에 가야 해서 시간이 없을 거야. 나라에는 공포에 질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여기에 없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그들 모두가 젊고 행복했던 곳에 있었습니다. 죄책감도 연민도 느끼지 못한 채 나라에는 냉정하고 계산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가서 갓 태어난 여동생들을 포기하는 공식적인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짐은 벗겨졌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박 씨의 장례식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녀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에는 관에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옆에 서 있었습니다. 최 씨는 여전히 자신의 망상 속에서 살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흙덩이가 관 뚜껑에 둔탁하게 떨어졌을 때 묘지의 침묵을 깨고 외롭고 절망적인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 간호사, 바로 그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빛 속에서 간 묻힌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자신 탓으로 돌렸습니다. 소홀히 했어. 추적하지 못했어. 용서해 주세요, 박 선생님. 용서할 수 있다면.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마음을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떨고 눈물로 뒤덮인 얼굴을 찌푸린 하늘을 향해 들고 맹세처럼 말했습니다. 제 죄를 갚겠어요. 당신의 딸들을 찾을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을 키우고 교육할 거예요. 그들은 살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약속해요. 차가운 빛 속에서 한김 간호사의 맹세는 그녀의 불꽃이자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나래가 포기 서류에 서명했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아이들이 임시로 맡겨진 보육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원장의 사무실은 무관심한 논리에 차가운 요새였습니다. 지친 눈과 강철 같은 자세를 가진 책상에 앉아있는 여자는 김 간호사의 말을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들었습니다. 아가씨, 제정신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을 낙엽처럼 건조했습니다. 미혼 여성이고 월급도 얼마 안 되는 간호사잖아요. 어떻게 중병에 걸린 아이 둘을 부양할 거예요? 수술과 재활이 필요한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희망의 관 뚜껑에 박히는 못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약속했어요. 그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원장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의 말은 그들을 치료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게다가 늦었어요.
이미 그들을 입양할 가정이 정해졌어요. 매우 부유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죠. 오늘 마지막 서류를 가져올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쌍의 부부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와 여자였는데 얼굴에는 조용한 슬픔과 조심스러운 희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서류철을 본 김 간호사는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면 마지막 기회일지도요. 그러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원장의 녹이 띈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 부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뜨겁고 절박하고 진실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아글라야, 그녀의 두려움과 수치심, 친딸의 잔인함, 슬픔에 미쳐버린 남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죄와 무덤 앞에서 한 맹세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것이 그녀를 이 세상에 붙잡아두는 유일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애원했습니다. 남자, 여자, 스테판과 안나는 그녀의 말을 들었고 그들의 차분함은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김 간호사가 힘이 빠져 말을 멈추자 사무실 안에는 날카로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스테판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아내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결심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수술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멈췄다가 당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유모 일을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그들의 두 번째 엄마가 되어달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고 항상 그들과 함께 있어 주세요. 18년은 잠 못 이루는 밤, 병원 복도, 작은 승리, 그리고 무한한 사랑으로 짜여진 한순간처럼 흘러갔습니다. 스테판과 안나의 돈은 의학적인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김 간호사의 사랑은 영혼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베라와 나데주다라는 이름으로 불린 소녀들은 자랐습니다. 심장질환과 시력 문제는 최고의 의사들과 어머니의 보살핌 덕분에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김 간호사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다른 가족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성장한 베라와 나데즈다가 성년이 된 날 그녀를 껴안고 조용히 엄마, 모든 것에 감사해요 라고 말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끝없이 펼쳐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김 간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선생님, 보이시나요? 약속을 지켰어요. 당신의 딸들은 행복해요. 이제 당신도 안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행복해요. 언젠가 우리는 꼭 다시 만날 거예요. 약속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김 간호사가 남의 아이들에게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친 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